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푸틴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국토를 빼앗으면 무언가 풀릴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가장 나약한 나라를 먼저 공략하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먹잇감을 찾고 공격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들에게는 이익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지식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아는 것은 그것까지입니다. 동물적인 본성으로 살던 과거의 방식인데 아직도 지구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정체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한 개인도 한 국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래 시대는 누구도 어떤 나라도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없도록 이미 지구촌은 정치적, 경제적인 환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점은 세계의 학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엔 힘으로 차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엔 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곧 강력한 군대가 나라와 권력과 산업과 국토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이후로 지구라는 별이 자기장도 달라져 가듯이 각 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운용 방법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 정해진 상태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융합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도 지도자들은 그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러시아를 침략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러시아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살펴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를 위해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가 싫다고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를 위한 대안. 바이든 대통령,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또는 방송에서 미래 대안을 발표할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또한 푸틴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하여 필자가 그 대안을 드리오니 더 자세한 것은 요청이 있으면 지혜를 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식인들이 가장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전범이라고 폄하하지 마시고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만 러시아가 차지하되 100년 후에 돌려주도록 조약을 맺고 그만 이 전쟁을 멈추도록 해야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대신 러시아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은 지혜롭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러시아도 미국도 한국도 인류사의 길이길이 그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화해를 주선해 주시고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해야 할 배상을 향후 30년간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중가격의 30% 선에서 지불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십시오. 지금 서방에서 압류한 러시아의 재산도 러시아와 타협해서 처리하십시오. 또한 러시아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제안해 주십시오. 러시아도 살리고 미국도 살려야만 미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필자는 그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하여. 바이든 대통령이시여, 당신은 한국이란 나라를 얼마 전에도 다녀가셨습니다. TV에서 당신과 윤 대통령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삼성과 현대라는 기업만을 바라보고 가셨지만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있게 주목해 주십시오. 한국은 현재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인재가 배출되는 인재 천국입니다. 러시아처럼 자원은 없지만 사람이 경쟁력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마지막 인류애를 장착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총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차가 없어도 치안이 안전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강남의 거리는 한밤중에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한국의 도로 상황은 세계 최고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도로는 항상 깨끗하고 심지어는 휴게소 화장실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나라가 한국이고 마약에 대해서도 지금 가장 안전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국토 면적은 아주 작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주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현대적이면서도 대단히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에는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삼성과 현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러시아와 미국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필자는 초야의 시인이라서 그들을 만날 수 없지만 당신이라면 그들을 만나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 대우조선해양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에 신용을 쌓아왔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어려운 순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들 기업을 키웠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대기업도 차차 인류의 성장을 위해 값지게 역할을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우선 삼성과 현대, 대우조선해양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제안을 해주십시오. 러시아에서 발전이 되지 않은 한 곳을 정해서 푸틴 대통령과 상의하여 삼성과 현대가 소유권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십시오. 러시아는 삼성과 현대한테 그들의 땅을 아주 저렴하게 매도하면 됩니다. 삼성과 현대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하는 이유는 그들이 책임을 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그 모든 혜택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볼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여기에서 엄청난 이익을 볼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에 한국의 평택이나 울산처럼 공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삼성과 현대는 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이미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획에서부터 완성까지 그들은 아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조선소를 아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인건비는 대단히 높아서 한국으로서는 중공업도 이젠 국내에서 작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업무를 처리하는 본부만 여기에 남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쉬운 1차 제조업부터 LNG선 중공업까지 세빙선까지 모두 한국으로부터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국은 그 일터와 일꾼을 러시아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고 제조업이 차례로 1차, 2차, 3차, 4차로 성장할 것입니다. 러시아 자체로 많은 난민이 유입되면서 양질의 국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땅이 넓은 러시아와 인재가 많은 대한민국이 힘을 합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탄생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대기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관련 기업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그들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 한 미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러시아에 부족한 모든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의 기술을 쉬운 단순 제조업부터 고부가 가치 산업까지 차례차례 이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이는 한국으로부터도 기술자들이 넘어가야 합니다. 이들이 몰려드는 많은 난민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칠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이 바르고 질이 좋은 국민으로 육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이 빠지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기술 교육과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 왔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가격이 대단히 저렴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품질은 우수할 것입니다. 미국은 아주 낮은 가격으로 모든 생활과 기업에 필요한 제품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통령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요되는 비용의 출처. 이러한 모든 일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변에서 유입되는 많은 난민들이 일을 하러 여기에 올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술 교육과 인성 교육을 시작할 것이기에 처음부터 그들의 생계를 위한 인근 지역 임금의 70%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쌓아두고 있는 러시아의 금과 러시아 부자들과 미국의 부자들은 비로소 그들의 이름을 딴 거리명을 가질 것이고, 많은 난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촌의 낙후된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축적된 자금이 쓰일 것입니다. 10년에서 30년 거치 아주 낮은 이자로 기여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후에는 난민 구호 기금을 무이자로 빌려 쓰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밖에 모르고 돈의 노예처럼 살던 가난하고 질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아는 예의 바르고 훌륭한 국민으로 변모될 것이기에 여기에 투자하는 부자들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한국의 삼성과 현대기업은 많은 한국의 제조업들을 이끌고 러시아를 살리러 나설 것입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자가 2022년 1월호에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지역인 티후아나 지역에 공단을 설립함으로써 미국으로의 난민 유입을 막고 미국 경제와 멕시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도 없이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유입되는 난민을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대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런 지역의 크기는 한국의 서울에서 대전 지역까지 크기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이 반드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미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비로소 한국처럼 가장 효율적으로 완성될 것이기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쾌적한 공단에서 생산된
저렴한 제조업 제품들은 미국과 한국과 근처의 다른 인근 국가에서 모두 소비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하오니 지역을 선정할 때부터 난민의 유입이 쉬운 지역과 수출이 쉬운 지역을 찾아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 좋고 적용되는 법률도 차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공단 지역은 새로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운영될 것이고 총을 소지하지 않는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미리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셨던 치안이 안전한 대한민국 서울과 평택 지역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가장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하나를 러시아에, 그리고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지역에 옮겨 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해야만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전쟁을 멈추고 지금 점령한 지역만을 향후 100년간만 통치하되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는 그 시점에는 원 소유자인 우크라이나에 돌려주도록 미국이 러시아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물론 그 시점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국경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서로 하나처럼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러시아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어나 문화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억지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엔 반드시 부작용을 낳을 것이고 국민의 단합을 저해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의 발전의 모델 국가로서 기획안을 받을 것이고 특히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이미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으므로 향후 개발에서도 미국과 협의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가면 기술을 가진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대신 유럽의 많은 난민들을 유입시켜서 유럽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한 고민을 해소시켜야 하고 우크라이나가 전 국토를 다시 재건할 때 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난민들에게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양질의 국민으로 육성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지적인 부분은 참으로 좋습니다. 다만 정치를 하는 우크라이나의 지식인이 문제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할 동반자 국가라고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항상
찾아야 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혼자 가려 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미래 발전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금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함과 동시에 러시아도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어 바이든 대통령이시여, 필자는 미국이 진정 위대한 번영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인류의 평화를 시작하는 최초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존경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마지막으로는 존경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미국은 너무나 좋은 이런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미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미국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러시아의 고민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7월 22일 서경래 세계 평화를 위한 인류의 메시지